자, 그러면 32번 지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1번 문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읽어보니까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여러분, 여기 지금 스타일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는 이게 뭐에 대한 스타일인지를 알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 이제 감안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문체에 대한 그러니까 근데 문체인지 모르지 아직. 좋은 스타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침들이 are not mysterious 하단 얘기는 이게 되게 신비롭지는 않다. 그 말한 짓은 뭐야? 너무 당연하다.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있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쓴대요. 근데 them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the basic guidelines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basic guidelines, 즉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어디서 사용한대, 얘들아? 대화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대화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번 문장에서 보시면은 대화 얘기도 나오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corporation, 즉 협력에 굉장히 많이 좀 의존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투부정사, 즉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연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일단 exchanges가 아무런 설명이 없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력으로 이게 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대화라고 하는 거, 우리 듣기 문제 풀잖아. 대화문이 있고 담화문이 있거든요. 담화문은 혼자서 우르르르 얘기하는 게 담화문이고, 대화문이라는 거는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게 대화문, 즉 2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뭐야? A가 B한테 말하고 B가 다시 A하고 말하는 그런 exchange를 말하는 거죠. 즉 대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writing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니까 writing은 어떨까? 물론 writing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그런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반응을 알 수는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는 하지. 맞지?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편지라면 당연히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독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 글을 쓴 사람에게 피드백을 전달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요, 웬만하면 그 작가의 어떤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고요. 뭐 리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make sense,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corporation에 우리가 rely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협력을 더 크게 우리가 의존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스타일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좀 나오게 돼요. practical style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타일과 지금 앞에 나왔던 스타일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앞에 good 나왔으니까 지금 뒤에 나왔던 이 practical이라는 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실용적인 것. 근데 대화에서 실용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대화에서 실용적인 스타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뭘 위한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사용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위해서 뭔가 하는 모든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practical style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협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흘러요. 근데 이제 봐봐, 여기는 대화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대화 플러스 그런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writer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대화 쪽이 아니라 writ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이 develop such a style, 그럼 여기 good style과 practical style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스타일들을, 이 실용적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스타일들을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걸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와? 인정을 한대. 뭘 인정하죠? 이 독자들이 똑같은 것을 예상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 관계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뭐죠? 청자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무언가,
근데 그게 여기까지 봐서는 이게 뭘까 싶잖아. 아주 설명이 지금 아주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콜론 뒤에 있는 부분에 이 세 가지를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clarity 지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가 필요해? 뭘 예상해? 명확성을 예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대화에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practical style 혹은 good style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relevance, 뭐 proportion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은 지금 내가 설명을 해서 아는 거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뭐인지는 좀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부연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까 마지막까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relevance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얘들아? 적절성, 여기서는 그죠? 적절성, 그죠? 연관성, 적절성.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연관성에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 얘기가 아니라 B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적절한 거잖아.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propor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직하면서 뭘 봐요? 아, 앞에 있는 부분에 도입부가 나오는구나. 근데 도입부 엄청 길게 나오니 얘들아? 웬만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되게 좀 짤막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더 많이 나와? 뒤에 그 주제라던가 또 뭐가 나와? 주제 다음에 뭐가 항상 나와? 근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지가 나오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도입이 이만큼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요만큼 나오고 요지가 요만큼 나오면 이거는 좋은 비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지금 뒤에서 어떤 식으로 풀고 있냐면 뒤에 지금 too little information 이런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우리가 좋은 그리면은 항상 어떤 비율이어야 돼?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그 적절한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좋은 글이 아닌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정보가 많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4번에 대한 여기 지금 if절은 앞에 나왔던 clarity, relevance, proportion에 대한 설명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알고 있다면 저는 if전 안 읽었으면 하는데 clarity는 알 수 있잖아 충분히. relevance도 솔직히 알 수 있잖아.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지 이게 이 얘기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이거 아니면 이거 정도는 이것만 딱 봤을 때 예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if절이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이제 부사절에 해당이 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얘 명사절일 수 있죠. if절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명사절에 if가 들어갈 수 있어 주어 자리에? 얘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 if절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맨 앞에 있는 부분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부사절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꾸며주는 말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if라고 하는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여기 안 읽고 여기부터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러면 안 읽어야 될까? 여기에 따라 다른 거지. 여기까지 봤을 때 앞에 내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in the conversation. 무슨 얘기야? 지금 대화 안에서 흥미를 빠르게 잃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예상하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 어떤 부분이라던가 글을 읽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저는 안 읽어도 그만이었단 얘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riters 가보세요. writers too need to be clear.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죠 여러분. 이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요 얘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근데 우리 지금 내용 파악 됐잖아.
안 읽어도 된다고. 지금 구조 봐봐. 문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need to be clear. be, stay, get 이렇게 나왔죠? 병렬 구조 이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 굳이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뜻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라고. 자, 근데 저는 6번을 읽을 거예요. 왜냐면요, 7번 문장이 빈칸이 뚫려 있는데 6번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떤 설명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해됐죠?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In fact, 실은 자,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여러분 지금 얘랑 지금 동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독자들, 여기선 독자죠. 독자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집중을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대. 어디 있어서? 라이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보다 글쓰기가 훨씬 중요하대. 이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유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부사절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저는 안 읽고 뒤에 먼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읽으시면 돼요. 이거 부사절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잖아.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잖아요.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지. 그치?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안 읽고 일단 뒤에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자, we가 writers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 나와? 글쓴이가 have to 해야 되는 일이 뒤에 나오고 있어. 즉 우리는 뭘 알아야 돼? 글쓴이로서 해야 되는 일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부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즉 그 작가들이 have to imagine 상상해야 된대요. 뭘 상상해야 돼요? 양쪽 절반들을 half의 복수형이죠. 양쪽 절반들. 근데 뭐에 대한 양쪽 절반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잖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가상 대화의 양쪽 절반을 이란 얘기는 이게 만약에 대화라면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대화라면 이 사람은 반응이 이렇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확실하게 정답을 끌고 가야 되잖아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1, 2등급이니까 얘들아. 잘 봐. 1번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1번은 지금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writing and conversation. 저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because 내용을 읽긴 했어요 나중에.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는 글쓰기에 대한 어떤 한계가 아직 언급은 안 됐는데 어디서 나올 법했어? because. 왜냐면 그런 적절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잖아. 근데 왜 중요했겠어? 한계 때문에 중요했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확인은 해봤어요. 그래서 because를 1번 때문에 읽었어 나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거 파란색으로 처리하면서 가볼게요.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여러분 잘 보세요. non-verbal communication이 왜 나오냐면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퍼센테이지는 58%밖에 안 돼.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나 지금 봐봐. body language, gesture, 그 다음에 이런 tone이라던가 이런 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로도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야. 내가 혼자서 혼잣말듯이 얘기하면 이게 전달이 잘 되겠니?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계점이야. 뭐에 대한? writing의 한계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conversation에 대한 한계점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not mention이고요. 그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not to라고도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writing으로 봤을 때는 not to라고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한계를 인지를 했어 얘들아 위에. 인지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 뒤에 나왔던 얘기가 인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해결책. 여러분 이거는 해결책이니까 보라색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를 봐서 아니었잖아. 그래서 not to라고도 봐야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이제 2번 이어서 가볼게요. 2번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2번에 자 prevision 상상해야 되는데 독자의 문체적인 스타일, 스타일리스틱
stylistic writing, 문체적인 어떤 문체적인 선호를 상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 근데 문체 선호에 대한 이야기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문체적인 선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아니었어요. 그걸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TS라고 했어요. 네. 됐죠? 3번 한번 봐볼까요? 상상하는 건데 뭘 상상해? The reader's desire. 근데 더 많은 어떤 지식을 원하는, 독자가 더 많은 지식을 원한다라고 하는 점을 상상한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그런 얘기 있었어? Not mention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그러니까 독자들과 협력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건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니까 not mention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건 또 사실도 아니니까 저는 not to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5번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답이었어요. 왜냐면 왜 absent일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라서야. 그래서 virtual이란 단어를 썼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될 것 아니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 어렵지 않았다. 근데 뭐가 문제였다? 얘가 문제였다. 선지 분석 잘하면 문제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33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색깔 처리하면서 가볼 건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1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를 누구한테 줘?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심지어 뭐 할 때? 그게 이제 진행 중인 어떤 설계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결이래. 성공의 핵심 비결이야.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색깔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주구장창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similarly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부연적으로 또다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되게 대충 읽었어요. 2번부터. 뭐가 나는 궁금했냐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디자인일까? 근데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답이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되게 뱅강뱅강 읽었어. 여기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충 읽었어. 자, 그래도 되는 이유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빌딩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uilding users니까 클라이언트는 누구야?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반응을 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라는 반응을 받아가 취합해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색깔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여기는 보라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even more valuable이라는 비교급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클라이언트한테보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반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 이거 지금 이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요청한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번 봐봐.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읽었어요. 여러분 봐봐. Say your client. 얘들아 너네가 지금 빌딩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예시 준 거죠? 네가 만약에 이렇다 치면 이를테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위에 내용 지금 다 나온 상황에서 굳이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짓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 사용하는 이 빌딩 유저스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원무과 직원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의 그런 의사들이나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리고 누구도 이용해. 그런 patients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에디션이었기 때문에 이건 뻔할 뻔짜였어. 3번, 4번, 지금 5번 전부 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으니까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 맞네? 넘겨. 예시 맞네? 넘겨. 그 정도만 저는 봤거든요. 이게 됐죠? 왜냐면 예시일 뿐이니까.
자, 그래서 6번까지 이제 그것만 확인했어. 아, 여기에 지금 클라이언트, 여기 지금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일 거고, 빌딩 유저스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겠구나.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닥터스 이런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페이션스라던가 미스트레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반응을 받겠다라는 거구나. 까지만 저는 확인을 했다고요. 이해됐죠? 6번 읽을까 말까? 이건 읽어야죠. 왜냐면 7번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꼼꼼하게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understanding 봐보세요. 이해하는 것.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뭘 이해하는 것이야? 생각해봐. 뭘 이해해? 지금 위의 내용 무슨 얘기였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럼 뭘 이해할까? 그 의견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봐봐. 이 사람들의 이 의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리액트 이런 게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쭉 볼 수 있고요. 그럼 다음에 내용 뻔한 거 아니야?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색상이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셈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설계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은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노란색, 보라색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빈칸 봐볼게요. 자, 빈칸에 자, people 이 누군지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훨씬 더 잘 충족을 하죠. 마음에 들어 하죠. 그죠? 뭐에 대해서? With a new building. 새로운 빌딩. 그러니까 이 people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설계한 사람이야. 그 building users야. users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satisfied 한다는 얘기는 노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잖아. 그쵸? 요거 보라색 내용이죠. 그럼 if는 무슨 색이겠어? 노란색. 근데 여기 지금 day 나왔죠? day는 building users야. 이해됐죠? 요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 이 사람들의 반응을 얻어다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면은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1번 가볼게요. 1번 무슨 얘기 나오는지 봅시다. Having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building users인 뿐인데 이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이런 세션을 듣고 자빠졌어요.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고 나추럴하고 그런 면에선 볼 수도 있고 이 넷멘션 이건 왜냐면 트레이닝 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여러분 draft라고 하는 단어는 초안 혹은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building users가 초안을 작성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 Not true, not mentioned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3번은 지금 building users와 trust를 얘들아 이 지금 trust 그 신뢰를 구축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not mentioned이죠. 저 스페시픽 잡아도 돼요. 근데 신뢰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서 저는 not mention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4번 볼게요. 4번에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게 설계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다. 그 자문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계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서 컨설트가 찾아보다로 쓰인 거죠. 어디요? 여기서 컨설트가 찾아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찾아보다? 컨설트 클릭하기 있던데. 아, 그렇게 나왔디? 네. 아, 그렇죠. 찾아봐 줬던 거죠. 맞아요. 아, 그 얘기네. 맞아요. 5번은 얘들아 지금 share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 그 무슨 얘기야 이게? 본들끼리 자기들끼리 with each other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그랬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지금 이게 not mention? 얘들아 이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지금 의견을 받아다가 취합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share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공유를 한다는 뉘앙스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 받고 나의 의견도 내고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쌍방이거든요. 양방이에요, 양방.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됐던. 그래서 not true라고 저는 봤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제이 괜찮아? 아, 좋아요.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지금 34번 질문 또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칸트 얘기가 나왔죠? 칸트 얘기를 왜 했을까? 졸라고.
뭐라고? 쫄라고? 그거 너를 왜 좋아요? 보통 철저히 이름 같은 거 나오면 쪼니까? 여러분 짬바에서는 쫄면 안 되지 얘들아.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철학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글 쓴 사람이 쫄라고 내진 않았겠지. 글 쓴 사람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관련 있으니까. 관련이 있고요. 또요. 의도가 뭐였을까? 흥미 유발일 수도 있고요. 또요. 얘들아 칸트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철학자. 되게 유명한 철학자. 틀린 얘기를 할 리가 별로 없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명한 어떤 권위자를 지금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자를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의견과 이 칸트의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칸트가 얘기하는 게 맞아. 이 글 쓴 사람은 칸트가 얘기하는 걸 동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칸트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he believed 해가지고 그 뒤에서도 연결해서 나오잖아. 얘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칸트의 의견을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옹호자였다고 얘기했냐면 the rule of law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이 법의 어떤 지배가 어떤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오게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 as the ultimate guarantee. 뭐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보장 수단인데 근데 뭐에 대한? Not only A but also B. 왜 not only A 부분이 먼저 들어가게 되냐면 security나 peace는 너무 이해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면 당연히 안전하겠죠. 법을 다 모두가 지키면 평화롭겠죠.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not only A 파트에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 not only A but also B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A가 B야. B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but also freedom이라고 한 부분이 중요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부연 설명 먼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을 지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고 나면 그러면 그 위에서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법 위에서는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 법이라는 걸 모두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freedom이라고 하는 부분이 벌어서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라색으로 처리하고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라색이죠. 자, 지금 he believe 나왔으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잘 처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인간의 어떤 사회가 we're moving toward more rational. 여기도 지금 비교급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반대 상황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니까 좋다는 얘기잖아. 노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더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어. 노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죠. 그래서 좋다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뭐여야 돼요? 노란색. 뭐가 노란색이었어? 법의 체제. 그래서 지금 그 법 체계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regulated 되어야 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이 되겠죠. because 나왔죠. because도 사실 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풀이할 때 3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색깔을 위해서 지금 잠깐 보면 such frameworks라는 건 결국 그 법 체계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노란색이겠죠? 이거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가 가능하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prosper, 번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ever이 나왔어. 여러분 이제 however를 이제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물론 앞에 있는 부분 통념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이 A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however 다음에 있는 부분은 나는 근데 A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칸트가 너무 대단한 인물이죠. 네?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확장의 개념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지금 however 뭘 왜 썼냐면 지금 이 사람의 그 견해가 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는지를 찝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not A야 일종의 not A면 4번 했던 but 이하 부분 그러니까 4번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그저 낙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낙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4번 내용에서는 낙관적이 아니에요. not A 나왔으니까 그럼 뭐 어떤 시각에서 어떤 근거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1번에 나왔던 이 내용, 2번에 나왔던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부연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야. 왜 1번 내용, 2번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4번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men's 인간의 본래 어떤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 violent 어때? 인간이란 본래 어때? 폭력적이야. 폭력적이고 또 어때? 갈등을 유발하기 쉬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색으로 처리해야 돼? 파란색. 네, 문제점이잖아, 여러분. 이건 인간의 어떤 문제점이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다, 네. 네. 호프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디? 네, 홉스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이제 또 권위자입니다. 풀때 칸트에게 하던 호브에게서 호브에게 주제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견해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의거한 견해는 아니다. 이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르면 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 칸트랑 호브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칸트의 어떤 이러한 생각을 좀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견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잘못됐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거 뭐겠어? 뭐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한국어로 말하면 뭐야? 법. 그러니까 법은 이제 노란색으로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establish 나온 거 끝난 거 아니야? 당연히 법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secure peace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이거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5번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보시면요 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얘기 나오죠? 또 다른 부연 설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레이 느낌이잖아. 법비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 뒤에 걸 읽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여기 법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고 저는 뒤에를 읽었거든요. 왜 그런지 색깔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간의 본래 그 본성, 나쁜 본성에 대한 언급이 위에서 나왔잖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a nation of devils 였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뒤에 법 덕분에 얘가 뭔가 좀 좋을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 덕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harmony 얘기 나오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어? 법체계 덕분에 그랬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색깔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저는 사실 여기까지 뭐 can live in harmony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근데 7번 문장이 여기 지금 비어있으니까 6번 문장은 좀 읽으면 좋겠죠? 근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엄청 꼼꼼하게 읽진 않았어요. 법, 좋아. 이거잖아, 지금. 왜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위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상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말하는 거잖아. 인간이 기꺼이 선택할 어떤 원칙들이 구현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7번을 지금 쓴 거야. 7번에 근데 빈칸이 뚫려 있어서 저는 이 부절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such laws 이러한 그런 법이 forbid them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지금 읽어보게 되면 위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선택을 안 할 만한 무언가야. 봐봐. That they would not n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어쨌거나 어차피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무언가를 못하게 금지를 했어. 됐어요? 금지를 했어. 근데 지금 위에서는 그러니까 선택을 이제 위에서 지금 그랬잖아. 기꺼이 이제 자기가 선택할 어떤 것들의 구현이니까 애초부터 안 할 것에 대한 이야기면 이거는 법이 제재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 네,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cannot b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꼬아준다고 cannot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법이라는 것은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럼 뭐야? 제약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 조건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cannot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1번 봐보세요. 그래서 얘가 안 됐던 거야. 왜? 1번 봐봐. 뭐라고 나왔어?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나추우죠? 이거 제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사람이 안 하려고 했던 일이잖아.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나추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2번. 얘들아 법의 체제를 뭐 수호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 안 나왔어. 이거 난멘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자 그러면 이건 뭘로 이제 한 게 아니야? 이게 그 자유를 제약한 거라고 이해될 수 있을 리가 없지. 왜? 본인이 안 하기로 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이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뭐라고 했는지. 자,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거죠. 근데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노출. 네, 이거 나추. 그렇지. 나추가 되는 거야. 네. 뭐야? 그들의 이제 악한 본성 있잖아.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지배될 리가 없다는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걸 저는 too general로 저는 봤거든요. 5번 같은 거를. 왜냐면 이상적인 법 체계 안에 전제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는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나추 투 제너럴이라기보다는 난멘션이 맞긴 하겠네. NM이 맞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상적인 법 체계 전제 안에 왜냐면 이 내용만으로는 투 제너럴이라고 저는 봤고요.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난멘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됐던 겁니다. 얘가 오답률 2위, 얘가 의외로 오답률 1위. 근데 결국은 뭐였다? 얘는 선택지 안에서 조금 이제 좀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어떤 문제였다.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명확하게 했어야 됐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 이 조건이라던가 cannot이라는 부분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연습을 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좀 이제 좀 쌓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을까요? 요 정도 보시면?